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랑 비슷하냐면 비트코인 처음에 나왔을 때 일본에서 처음 거래소 생겼을 때 하나에 0.9달러인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액면으로 보면 누가 그거를 살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이 제가 보기에 그런 직업이 숨어 있을 거예요. 0.9달러짜리 직업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제 AI 시대도 왔고 정말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녀를 가진 엄마 아빠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교육하고 계세요? 저희도 고민이 많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학원에 라이드 해주고 학원에서 시험 잘 보면 기뻐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아닐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관성에 따라서 그냥 하고는 있는데, 근데 탈출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은 지금 강력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와이프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동네 분위기에 맞춰 시키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결론은 그거예요. 얘가 무언가를 하려면 기본적인 교육과 소양은 돼야 된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전문직 거 아니면은 그냥 차라리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자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요즘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결론이 난 거는 어쨌든 학생의 본보는 공부고 앉아서 엉덩이를 무겁게 끈기 있게 뭔가를 끝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고등교육까지는 시켜서 만약에 얘가 뭔가를 했을 때 학습적인 요소가 필요하니 우리는 그것까지는 최소한은 해야 된다라는 현재까지 결론이 났어요. 저희도 사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닥터스쿨에서 이정무 교수님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정무 교수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알고리즘을 주셨어요. 선수 빼더라고 엄마 아빠가 이것저것 엄청 시켰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했대요. 탁구도 쳐보고 승마도 해보고 이랬다가 이제 테니스를 발견했다 그래요. 근데 이정무 교수님이 이제 제안한 알고리즘이 애들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시켜봐서 안 되면 공부를 시켜보고, 공부를 못한다 그때부터는 돈을 모아주래요. 들으면서 너무 이 순서도 흥미롭고 너무 논리적이에요, 이게. 왜냐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애가 다른 걸 일단 시키질 않고 모든 사람이 병목으로 공부를 가죠. 99가. 얘가 잘하든 못하든 쭉 가요. 마지막까지. 얘가 서울대를 가든 처음 들어보는 대학을 가든.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치명적인 실수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공부가 있다는 게 오류 같아요. 공부는 밑에 있어야 된다.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게 없으면 공부를 하는 게, 왜 그 의사의 진로 얘기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유튜버인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안과 선생님이 계신데, 꿈이 없으면 교수를 해라. 저는 일면 설득이 됐어요. 왜냐면 교수가 쉬워요, 조금만 준비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개원, 대표님 개원 잘 아시지만 개원이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열망이 있어야, 사업 계획도 있어야 되고. 사실 교수는 그냥 커트만 통과하면 알아서 해줘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공부가 약간 그렇지 않나.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뭐 운동을 하던 뭐 요리사가 되던, 그래도 나는 그래도 기본적인 이런 지식이 돼 있으면 더 빠르게 나중에 습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해봐요. 왜냐면은 막상 저희 6학년 애한테, 저희 이제 큰 애는 요리사 가고 싶대요. 제가 이제 요리를 체험할 수 있게 제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큰애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요리사를 하더라도 네가 물론 진짜 조리학과나 뭐 조리 학교를 가고 싶으면 내가 보내주겠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일단 대학은 가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해라. 우리가 보기가 그렇지만 약간 학벌주의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요즘 유명한 셰프들을 봐도 그냥 괜찮은 공대를 나왔는데 요리도 잘해. 그럼 더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정통적으로 요리 학교를 나와서 하는 것도 그 정도가 아니면,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요리도 학습에 기반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잘하든 못하든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큰애가 난 요리사 학교 가려면 좀 보내줄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와이프랑 해서, 일단은 특출난 재능이 없으면 해야 된다. 못하든 잘하든 끈기다. 그리고 뭔가를 끝까지 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난 대학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틀릴 수 있어요. 그냥 현재까지 생각입니다, 저는. 정답은 없죠.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아요. 제 입장에서 아이를 봤을 때 사실은 아이의 인생은 자기가 찾아가는 거지만, 저는 어떤 걸 생각을 하냐면, 아이하고 저하고의 관계,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되돌아봤을 때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많은 걸 해줬어. 내가 내 천직을 찾아갈 수 있게 지원을 해줬어. 이게 사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거를 애써 잊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한테 이제 공부하라는 압박을 안 주고 네가 네 꿈을 찾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가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는 나한테 수학학원하나 안 보내주고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거꾸로 애를 막 굴렸어요. 학원 뺑뺑이를 엄청나게 굴리면 얘가 나중에 좋은 데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생각 없었는데 복수로 애들이 자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을 찾는 게 진짜 어렵지 않나. 자주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시키지도 않지만 뭔가를 하겠다는 열망과 그걸 찾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좀 극단적이긴 한데 아까 뭐 돈을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따지고 보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유학 보낼 바엔 그 돈 모아서 강남에 집 한 채 사주면서 돈 쪽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돈을 받아서 그거를 유지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극단적인 예죠. 돈만 봤을 때 저도 이제 스리단랜드 보면 대치동 학원 보낼 바에는 그 돈으로 돈 모아서 미국주의 사줘라. 근데 저는 모든 걸 병행해야 된다 생각. 그래서 부모가 힘든 거라 생각해요. 어느 정도도 공부도 아예 안 시킬 수는 없고 남들 하는 것만큼은 시키면서 저도 공부가 안 된다 싶으면 차라리 조금 돈을 모아주면서 이렇게 가야지. 너는 안 되니까 그냥 네 알아서 살아. 근데 돈은 왕창 줄게, 뭐 몇십억 줄게 하면 애가 아까 말한 대로 아니 엄마 아빠 나 관심 없더니 이제 와서 돈 주고 땡이야? 이럴 수 있고. 제 아들하나 딸하는데 생각하는 게 일단은 계속 뭔가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게 되게 그게 좀 되게 어려운, 지금 제가 이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뭔가 욕구나 그런 성취 욕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저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 고민이 많아요. 저도 이제 너무 내가 조바심 내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너무 급하잖아요. 애한테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SNS에서 우연히 프랑스 쪽 인문 박사 한 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쓴 글을 봤는데 일단은 뭐 프랑스 상류층들은 식사를 4시간을 한대요. 4시간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해요. 문화, 인문, 핸드폰 절대 가져오면 안 되고, 그리고 여름 휴가에 가족끼리 다 같이 보내고, 그리고 대학을 가서도 대학교에서 휴학하는 거를 부모들이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휴학하면 야 너 뭐 할 건데? 뭐 하려고 휴학한 거야? 근데 걔네들은 인생에 있어서 1년, 2년은 어떻게 지나오면 크진 않잖아요. 젊었을 때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너무 부러워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만약에 애들하고 4시간 밥 먹으면 싸움 나죠. 학업 숙제는 했냐부터 시작해서. 그쵸. 변수가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소아심리학과인지 소아정신과인지 어떤 교수님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애들한테는 그 자기가 위기감을 느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왜 헬리콥터 패런팅이라고 하잖아요.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개원할 때도 부모님 모시고 오고. 근데 애가 놔둬서 성적이 혼자 떨어져 보면 그때 애가 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공감하거든요, 그 말에. 근데 여기에 이제 변수가 뭐가 있냐. 유튜브라든지 요새 나오는 핸드폰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도박이라든지. 그러니까 대표님과 저 때, 그 다음에 그 전 때에는 이렇게 대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주의력을 도둑질하는 것들이 적었잖아요. 지금 아이들한테는 가만히 있을 때 그냥 꿈을 꾸고 이럴 만한 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의 저는 변수라고 보고, 이걸 어떻게 엄마 아빠가 적절하게 차단을 해줄 거냐. 아이가 반기를 들지 않는 선에서 아이가 아직 자기가 어떤 그 심지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유튜브에 빼앗기지 않는 걸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2번째는 의사든 사업가든 요리사든 뭐든 간에 지금 넣은 노력 대비 성과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AI 때문에. 지금 보면 통번역이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컴공이라든지 이쪽은 너무 가성비가 되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 2가지가 앞으로 애들의 인생을 좀 삶의 질을 정말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AI에 대한 부분은 진짜 예측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챗GPT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게 나옴으로써 지금 세상이 갑자기 변하고, 로봇 지금 나오고, 이제 운전도 지금 뭐 미국에는 사람 없는 택시가 나왔다고 하고, 뭐 일부 지역에서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뭘 시켜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모든 직업이 대체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오늘 아까 점심 식사를 이제 아는 어른분이랑 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물가가 다 떨어진대요. 왜? 로봇이 만드니까. 생산 단가, 건물도 로봇이니까 단가 떨어지고 24시간이라고, 먹는 것들도 인건비가 떨어지고 하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도 그런 게 이제 미래엔 돈이 필요 없다고. 그것도 어느 정도 동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기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뭐가 있을까? 별로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물론 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겠지만 나머지 인원들은 뭐 할까? 그러면 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할까? 막 이런 생각도 있고, 좀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되게 극단적이긴 하지만 암울하긴 해요. 공부가 의미가 있나? 대학이 얘네한테 의미가 있나? 뭐 인공지능 다 물으면 다 얘기해 주는데, 논문도 다 써주고, 변호사도 요즘 소장도 다 써서 그걸로 소송 거는 세상인데, 공부를 할 필요가 어떻게 보면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안 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랑 비슷하냐면 비트코인 처음에 나왔을
나왔을 때 일본에서 처음 거래소 생겼을 때 하나에 0.9달러인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액면으로 보면 누가 그거를 살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이 제가 보기에 그런 직업이 숨어 있을 거예요. 0.9달러짜리 직업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직업은 의사 변호사에 비해서는 사회적으로 존경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있을 거예요. 보상도 안 되고. 그리고 엄마 아빠 입장에서 그 직업을 아이들한테 시키게끔 준비를 하는 게 너무 큰 도박이니까 못 들어가요. 제가 보기에 지금부터 20년 뒤에 쭉 이어져 왔던 사회적인 존경이나 경제적인 보상이 지금하고 똑같이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0이라고 봐요. 어느 게 그럼 그 0.9달러가 될 거냐. 근데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대표님도 이제 회사에서 유튜브를 하시지만 꼭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에서 나중에는 정보에 교합하는 사람, 정보를 이제 필터링하는 사람이 그런 직업이 생길 거라는 게, 사실 저는 그게 지금 유튜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유튜버들이 사실 저희보다 챗GPT 더 똑똑해요. 근데 저희의 생각을 담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 사람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블로그, 인스타 세대에서 유튜브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유튜브는 더 좋아질 수 있다. 왜냐면 기계가 말하면 지금도 챗GPT가 다 잡아주지 못하잖아요. 인간적인 감성 짚어줄 수도 있겠지만 교감은 안 될 거예요. 1, 20년 내는, 뭐 진짜 3, 40년 내는 교감도 할 수 있을 수 있겠죠. 영화 보면 막 교감하니까. 인간 대 인간을 느끼는, 교감할 수 있는 직업에서 유튜브는 제가 볼 때는 계속 갈 것 같다. 왜냐면 기계가 나와서 똑같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 하면 기계는 볼 수 있겠지만 사람은 안 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흥분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막 그런 면에서 우리가 웃고 막 예능 같은 데 보면 그런 데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유대감을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직업, 또 정보를 제가 융합을 해서 내 색깔로 얘기하는 그런 직업들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아까로 이제 한 바퀴 도는 건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저희 병원 분들 보시면 안 되는데 전 사실 꿈이 꼭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로 병원을 나오고 싶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도 이제 그거 하나의 축이 됐으면 하는데,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병원을 그만두면 사람들이 유튜브를 안 볼 거래요. 그러니까 의사기 때문에 그만큼의 조회수가 나오고 영향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 바퀴 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했을 때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럼 더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얽히고 설켜 있다. 아까 제가 약간 아까 말씀드린 교차되는 게, 어디 괜찮은 대학을 나와서 요리사를 하는 거는 사람들이 더 화제가 되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그 생각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서울대 출신인 사람과 극단적으로 만약에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 말은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말을 믿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학벌이라든지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계속 약해지지는 않을까, 지금보다는. 진짜 나중에는 그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데 하여튼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자녀한테 아까도 다시 돌아가자면, 일단은 저도 그냥 분위기대로는 시키고, 대신은 이제 아이들과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새로운 걸 많이 경험하게 해줘요. 뭐 가면 꼭 해보라 그러고, 공부 말고 뭐 체험하는 거, 그런 시야를 넓혀주는 거에 대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체험, 박물관 이런 데 가서 아이가 볼 수 있는 시야를, 똑같은 정보를 와도 내가 이거는 여기서 이번에 이걸 봤으니까 이걸 좀 더해서 해야겠지라는 그런 시야를 넓혀주는 게 그냥 제가 하고 있는 노력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게 지금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나중엔 훨씬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포기할 수 없고 힘드네요. 맞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면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뭔 소리냐,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럴 수도 있긴 한데, 다들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못해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사의 이런 뭐 의대, 개원 이런 얘기 말고 이런 자녀 얘기를 한다는 것도 또 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게 약간 양분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을 잘 못 봤어요. 저처럼 좀 가급적 덜 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타이트하게 딱 시키는 사람이 있고, 좀 중간이 없더라고요. 의사들 중에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든 시켜서 내 거 물려줘야지 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하여튼 참 어려운 부분. 근데 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시킨다고. 하여튼 오늘은 좀 자녀에 대한 얘기, 또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되게 재밌고 또 많이 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저희는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